장애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장애는 정체성인가요? 당신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장애는 당신의 정체성인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건 단지 내 몸의 상태일 뿐이에요.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자신도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흔히 장애를 극복해야 할 불편함 또는 도와줘야 할 약점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장애란 단지 신체적 조건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존재에 대한 인식, 사회적 위치, 그리고 삶의 언어 자체를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장애는 어느 날 우리의 몸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엔 마음에 스며들고 세상의 시선으로 구성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장애를 겪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름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차이는 결국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어떻게 정체성이 되는가? 장애는 처음부터 정체성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지 몸의 변화, 기능의 제약, 약간의 불편함일 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는 조용히 우리의 삶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건 못하시겠죠? 괜찮으세요? 와,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내 안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아닌 곳에서 정해진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는 종종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장애는 그 시선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시선, 면접장에서 단 한마디도 묻지 않는 침묵, 연애에서 미안하지만으로 시작하는 거절. 이런 경험들이 반복될수록 장애는 단순한 신체 조건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장애는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로 경험된다. 같은 조건이라도 그것이 장애로 여겨지는가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기준과 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가락이 5개가 아니어도 그림을 잘 그리면 예술가로 찬사받을 수 있고, 말을 더듬어도 강단에 서면 감동적인 연설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결핍된 존재로 낙인 찍힙니다. 기준은 기능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기대입니다. 그 시선은 결국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 계속해서 누군가의 배려 대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축소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불편드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애는 신체의 차이에서 시작되어 타인의 시선을 거쳐 내 자아로 내면화되는 복합적인 정체성의 구조로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장애는 정말 나의 일부인가? 아니면 사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받아들이게 된 걸까? 내가 정한 나와 사회가 정한 나 중 어떤 게 진짜일까? 장애를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장애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건드립니다. 장애를 나의 일부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약한 존재로 고정하게 되는 걸까? 장애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나를 대표하는 꼬리표가 되는 것도 싫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은 존재의 정의, 자유의 감각, 사회적 위치까지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선언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체성을 고정된 상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죠. 정체성은 흔들리고 변화하며 때론 부정 속에서 탄생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에만 나를 맞추지 않겠다. 나는 불편함을 경험하지만 그로 인해 더 깊은 감각과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 장애를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선언이 아니라 삶을 통과한 언어입니다. 장애는 나라는 단순한 등식은 위험합니다.
장애가 정체성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를 유일한 자기 정의로 고정하면 또 다른 낙인이 시작됩니다. 감동서사의 주인공, 극복한 사람, 항상 도움이 필요한 존재. 우리는 그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감정, 질문, 혼란 그리고 방향. 왜 자꾸 나를 장애로만 보려 하지? 나를 온전한 존재로 볼 수 있는 언어 찾기. 나는 왜 설명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거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만들기. 그래, 장애도 나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정체성을 선택 가능한 이야기로 확장하기. 장애를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선택의 자유를 선언하는 일입니다. 장애 정체성의 세 가지 수용 과정. 거부의 언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좀 불편할 뿐이에요. 동정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는 두려움과 저항이 섞여 있습니다. 낙인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몸짓이죠. 혼란의 언어. 그런데 왜 나는 자꾸 구분되는 걸까? 드러내면 특별 취급, 숨기면 외면당함. 나는 그냥 인간일 순 없을까? 이 질문은 가장 깊은 충돌의 지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장애를 존재의 일부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재정의의 언어. 장애는 내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장애는 내 삶에 영향을 줬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 몫이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우리는 장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언어를 찾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야기. 장애는 내 삶을 망치지 않았다. 나를 다시 쓰게 했을 뿐. 청각장애를 겪은 20대의 고백. 침묵 속에서 세상을 듣기 시작했어요. 표정으로, 몸짓으로, 공기로. 전보다 더 깊고 섬세하게 연결되었어요. 하반신 마비를 겪은 30대의 기록.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지만 그제야 비로소 멈춰서 나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작가의 말. 나는 더 이상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만지고 귀로 느끼며 상상으로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건 전보다 더 넓은 세계였습니다. 장애와 정체성에 대한 5가지 성찰 질문. 나는 내 다름을 어떤 언어로 설명하고 있나요? 정상이라는 기준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진 않나요?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나의 경험은 내게 어떤 감각과 언어를 남겼나요? 지금의 나는 스스로를 어떤 이야기로 다시 쓰고 있나요? 장애는 단지 상태가 아니라 삶의 문법입니다. 장애는 멈춤일 수도 있고 방향을 바꾸는 회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새로운 언어를 찾습니다. 장애를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건 내 삶의 문장을 내가 다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은 나를 더 느끼게 했고 더 천천히 살게 했으며 무엇보다 나를 더 깊게 존재하게 했습니다. 장애는 삶의 문법입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곱씹는 언어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는 나를 망치지 않았다. 그건 내 삶을 다시 쓰게 한 문장 부호였다. 당신이 어떤 다름을 갖고 있든 그 다름은 단절이 아니라 당신만의 리듬이고 당신만의 문장이고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언어입니다.